네, 안녕하세요. 잘자요 산업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잘자요 산업부에서는 우리 곁에 늘 있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에너지와 원자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 오늘 저에게는 미션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블록 맞추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블록으로 모델명은 바로 APR 1400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블록 제품은 탄생부터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해요. 한국수력원자력과 옥스퍼드의 특급 컬래버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블록 마니아 분들도 처음 보실 만큼 아주 귀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팔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 현실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만들어 볼 수는 없으니 이 블록으로 대리만족하며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블록 이거 진짜 많죠? 이게 다 몇 피스일까요? 이거 제가 얼핏 듣기로 꽤나 오래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5시간 걸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저 밤을 지새움에 맞추는 건 아니겠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블록이 많습니다. 몇 피스인지 제작진분들 세봐 주실 수 있으면. 예전에 블록은 아이들이나 가지고 노는 거란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옛말이죠. 어른들도 취미로 블록 조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려니 왜 어른들이 블록 조립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복잡해서 애기들이 할 수 있나 싶고요. 블록 하나하나 생각 이상으로 디테일하네요. 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록끼리 딱딱 맞는 쾌감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는 밤을 새워도 못 맞출 것 같고 같은 그룹 부품끼리 미리 구분을 해놔야겠어요. 자, 일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닥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름은 바로 APR 1400입니다. APR 딱 봐도 줄임말로 하나씩 따온 알파벳 같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원자력 공학은 영어로 된 약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역시 우리는 줄임말의 민족 맞죠? APR을 풀어서 설명해드리면요, Advanced Power Reactor의 약자로 리액터는 원자로를 뜻하고 숫자 1400은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격 전기 출력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단위는 메가와트로 이 원전은 14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APR 1400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전격 전기 출력이 1400메가와트급인 차세대 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개발했던 OPR 1000 모델을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10년에 걸쳐서 연구에 집중한 결과 기존 원전 대비 내진 설계나 경납 건물 손상 빈도 등을 발전시켜 안전성을 향상시켰고요. 설계 수명도 40년에서 60년으로 설비 용량도 400메가와트를 늘렸고 해결료 교체 주기도 늘리면서 경제성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정비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신개념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고요. 국내 원자력 건설 기술 60년 노하우가 집약된 한국형 신형 경수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더 높은 출력으로 더 오랜 시간 운전할 수 있다니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정말 큰 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연구에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APR 1400 모델을 적용한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건설을 완료하고 가동 중인 신한울 1, 2호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 2호기는 2024년 4월에 상업 운전을 개시해 두 개의 원전을 한 쌍으로 짓는 건설 사업을 종합 완료했는데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 28번째 원전이고요.
4세대 한국형 원전을 적용한 7번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지난 정부에 멈춰있던 원전 생태계를 이번 정부에서 다시 되살리면서 원자력 업계가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신한울 1, 2기의 종합 준공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가동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를 추진하는 등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에너지 안보 확립에 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15년 이내에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1천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4년까지 총 8.7조 원의 원전 일감을 발주했고요. 1조 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별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전업계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 직육면체의 터빈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터빈과 발전기, 배관을 설치해야 하고요. 터빈이 원자력 발전소 건물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아주 중요한 곳이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일까요? 전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력 생산을 위해 거치는 수많은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 전기의 소중함 역시 체감하지 못하고 쉽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전기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거고 산업활동도 전면 중단되겠죠. 상상하면 할수록 끔찍한 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 같습니다. 어쩌면 휴대폰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집에서 회사로 출근조차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마비되면 업무를 못하고 업무를 못하면 좋을 것 같기도. 아무튼 이제 전기는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세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다 같은데요. 바로 전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를 유도한다는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는 건데요.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자기장 사이에서 코일을 돌리거나 코일 사이에서 자석을 돌리곤 한다는데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던 가운데 있는 코일을 회전시켜야 하는데 이걸 바람으로 돌리면 풍력 발전이 되고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면 수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 같은 원자핵을 사용합니다. 우라늄 원자핵의 중성자가 부딪히면 원자핵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핵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는 대부분 열로 방출되는데 이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요. 끓여진 물이 증기로 변해 고온 고압 상태에서 발전소의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증기가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전기가 생성되는데요. 한마디로 우라늄 같은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열을 만들고 이 열이 증기로 변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참 쉽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의 집약체인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기는 이렇게 전통적인 화석연료 방식에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핵 에너지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으니 보통의 발전소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나 태양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날씨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쑥날쑥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원자력 발전, 원전 건설이 화두에 오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국내 발전소 증설 계획이 진정 필요한 것인가? 전력 보급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지어야 하는가? 이런 의견으로 갑론을박하게 되는데요. 일단 발전 설비 예비력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존 발전소의 고장이나 예측하지 못한 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력 공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 예비 전력량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현재 발전소가 아주 많아 보여도 실제로 작동시키지 않는 발전소, 즉 가동 중지된 발전소가 있다 보니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매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덥고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추운 요즘 날씨의 특성상 한여름, 한겨울마다 찾아오는 전력 피크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올해도 어찌나 덥던지 에어컨을 내내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모두 저와 같은 상황이셨죠. 그래서 지난 8월엔 국내 전력 총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탄소 중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기 사용은 나날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할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첨단 산업 중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최신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운용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에서 1.5기가와트 안팎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신한울 1, 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반도체 공장 2~3개를 돌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2023년 기준으로 원전은 전력 생산의 30.7%를 담당하고 있어 화력발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발전원이었는데요. 원자력은 작은 면적에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설비 가동률 역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편이라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원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특히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인 만큼 기저조원으로 언제나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원전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라늄 원료 핵분열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22년 유럽연합 EU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큰 장점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와 다르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와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공존해야 하므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을 여러 나라, 지역, 기업, 시민사회가 기울여야 해결할 수 있겠죠. 지구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리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민간 캠페인으로 이때 인정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인데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변동성이 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100% 충당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CFE는 카본 프리 에너지의 약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CFE로 인정합니다. 원자력 발전과 수소도 포함하며 한마디로 아리백보다 인정 범위가 넓은 거죠. 최초 제안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열린 청정에너지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작업반이 출범했고요. 2025년도엔 한국이 청정에너지장관 회의에 의장국을 맡아 국제사회의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 귀여운 피규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전밖에 모르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직원 피규어인데요. 원전은 정말 많은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데 그 중에는 정부와 한수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팀 코리아인데요. 팀 코리아가 지난 여름 국가적 쾌거를 일궈냈죠.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주 이후 무려 15년 만에 체코 신규 원설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물린 부지의 대형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현대사 최대 규모 사업인데요. 국가에너지, 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의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해외 원전 사업은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수주 경쟁 역시 국가 총력전으로 치러지는데요. 지난 2년여 동안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까지 모두 합심해 이뤄냈는데요. 현지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이뤄낸 쾌거라고 합니다. 정말 모든 일이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다 싶고요. 저야 이번 발표를 통해 알았지만 오랜 시간 공들이며 우호적 협력 환경을 만들어 왔다니 참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순히 물밑 작업, 체코와의 우호적인 관계만으로 이뤄낸 성과는 아닙니다.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제적 위상과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원전 사업자가 요구하는 설계 인증을 취득해 이번 수주 경쟁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요. 설계 인증이란 특정 노형의 표준 설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증받는 제도로서 2017년 11월 유럽사업자협회로부터 APR 1400의 유럽 수출형인 EU APR 표준 설계의 유럽사업자 요건 인증을 받았고 2019년 8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아닌 국가가 처음으로 받은 설계 인증으로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더 나아간 점이 체코의 현지 상황과 정부의 요구에 맞춰 1000메가와트급 APR 1000 노형을 제시했는데요. 이 역시 2023년 3월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을 취득하며 유럽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한국의 원전 기술과 건설 역량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재입증한 것 같아 기쁜데요. 앞으로 남은 계약 협상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원전의 핵심 원자로를 만들고요. 원자로를 둘러싸는 경납 건물을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원자로는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곳으로 터빈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열을 내고 있을 거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렸을 때 두드러지게 보였던 이 둥근 모양의 콘크리트 건물을 경납 건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자로와 관련 설비를 내장 보호하는 건물로 고온의 열과 내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아주 큰 사이즈로 짓는다고 하고요.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최후의 물리적 방벽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꾹꾹 눌러가며 절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조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원전들이 다 작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인 SMR 때문입니다. SMR은 모듈별 제작 설치가 가능한 300메가와트급 이상의 소형 원자로로 기존 대형 원전 대비 3분의 1 규모의 발전 용량과 100분의 1 크기로 축소된 원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SMR은 복잡한 안전장치 없이도 자연적 공기순환, 대류를 통해 피동형 냉각이 가능하고요. 작고 단순화된 계통으로 보다 높은 안전성이 기대되며 크기가 작고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 가능하여 일단 입지 선정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전력량에 맞춰서 모듈 단위도 자유롭고 이어붙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탄력 운전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운전 유연성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가진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SMR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을 만하죠. 지금 전 세계는 미래 유망 기술인 SMR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SMR 개발을 위해
작년부터 정부 주도로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정부, 산업계와 연구계가 힘을 합쳐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모듈 원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외 다양한 SMR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SMR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SMR의 가치를 알아보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SMR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원전 산업계의 또 다른 도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드디어 완성! 이렇게 완성된 원자력 발전소를 보고 있으니 정말 뿌듯합니다. 이 작은 모형을 조립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원전은 얼마나 초고도화된 기술의 집약체인지 감이 오지도 않는데요. 그동안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에 정진해온 원자력 분야 산업계 연구계 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전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수출 파트에 큰 역할을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원전 산업 종사자 여러분 존경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진짜로 잘 자요.